안녕하세요. 방구석 무면허 심리 상담가.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줄 만한 실력도 없고 제 입으로 상담을 해준다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희한하게 손님들이 꾸준히 찾는 바이럴 마케팅 업자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따로 저장해 놨던 걸 오늘 씹으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는 말은 그냥 순수하게 재미로 들어주세요. 자, 이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드라마나 현실에서 학벌이나 직업, 편부모이거나 고아인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 온전히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저러면 되나 했는데 남동생의 여친이 가정폭력으로 어렸을 때 가출하고 정규 교육을 마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잘 나아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저의 반응은 응원하기보다 왜 그런 애를 만나? 라고 먼저 말을 뱉고 순간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혐오하면서 실제로 들으니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동생한테 사과했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동생 보기가 미안합니다. 사회적 기준을 떠나서 어떤 인간상으로 사람을 대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원래 사람이 남의 일은 쉽게 얘기하고 착한 척하기도 쉬운 법입니다. 가정사가 있고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거랑 사람 됨됨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막상 자기 자식이 저런 배우자를 만난다고 하면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길길이 날뛰면서 지랄 난리 부르스를 추거든요.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부부만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집안 전체가 박살나는 경우도 왕왕 있었거든요. 남녀가 결혼하는데 다 큰 어른이니까 알아서 하게 냅두지 양가 부모가 왜 간섭이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지 잘났다고 지 맘대로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기면은 부모님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해결을 해달라는 게 태반이죠. 결혼할 때도 지 맘대로 했으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지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뭔 일이 터지면은 징징거리면서 본인 스스로 만든 불행을 부모에게 애방을 하러 오더라. 고아이거나 조실부모하거나 연을 끊지 않는 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 드물어요?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남편이 두드려 패서 이혼을 하면은 울며 불며 짐 싸들고 올 곳은 친정밖에 없어요. 또 마누라가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가면은 어린 자녀는 자연스럽게 자기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맡기고요. 늙어서 힘없어 죽겠는데 애까지 강제로 떠맡은 집 꽤 많습니다. 삼촌, 이모, 고모까지 애를 보고 있죠. 이래도 어른들은 상관을 하지 말라.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집안 어른들의 간섭이 싫으면 본인들이 저지른 짓은 본인들이 수습을 하고 본인에게 생긴 불행을 부모한테 엔빵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집안 어른들의 간섭이 싫다면 본인이 저지른 짓은 본인이 해결하면 돼요. 그건 그렇고 오늘 사연자분의 반응이 그리도 욕을 먹을 행동인가? 저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고요. 누나로서. 또 이분이 죄의식을 느끼고 동생에게 사과까지 한 면을 보면은 그래도 이분이 인격적으로 괜찮은 분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 가족의 일인데 이성적일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 사연자분의 편견이 편견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세이언스는 과학이라고 처음부터 쎄한 사람이 결국에는 사단을 내죠. 저 자신도 편견 어린 눈으로 바라봤을 때 보면은 걸러야 할 대상이기도 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뻐꾸기 우는 사연도 있었고 편모가정 출신에다가 가방끈도 짧고요. 인터넷 방송하는 놈들 수준에 포함되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뭐 안 좋게 봐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보거든요. 근데 웃기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편견이었나? 라고 했을 때 편견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어요. 양아치같이 생긴 애들은 100% 양아치였고 양아치가 아닌 것 같이 생긴 애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양아치였거든요. 내가 인복이 없어서 그러나 왜 이렇게 똥파리가 꼬였지? 아마도 제가 쓰레기여서 그렇나 봅니다. 사실 편견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1차로 빠르게 필터링해서 걸러주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견은 빅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40년 이상 살아보니까 편견은 통계가 맞더라. 경험이 축적될수록 편견의 범위도 다양해지고 심지어 정교해집니다. 지금 보시면 사연자님은 남동생의 여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죠?
동생분이 늦둥이가 아닌 이상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차서 결혼을 생각하실 때고, 지금 동생이 만나는 여자 어떻게 보면은 미래 며느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상대에서 신경을 아예 끊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지레짐작이라도 하게 되죠. 여기서 예비 며느리 입장이신 분들이 또 시누이라고 하니까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시월드가 어쩌고저쩌고 하실 텐데, 생각해보세요. 남동생이 결혼을 잘 못하면 나의 엄마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 솔직히 자기 남동생 일이면 더 지랄 발광할걸요? 그래서 남동생의 여친이 어떤 사람인지, 동생이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얼굴 생김새며 말투, 옷차림, 학력, 직업, 가족사항 등 몇 가지 항목을 체크해서 빠르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스캔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며느리감으로 괜찮아 보이는 여자는 아버지가 사람 때려서 깜빵 가 있고 어머니 가출한 그런 집 딸 아니죠. 그런 집이 아니라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어머니 은행원이고 이런 집 딸이 며느리로서는 또 괜찮아 보이는 거는, 이거는 맞잖아요. 또 며느리감 중에 가슴팍에 이만한 문신 있고 모가지랑 맞박까지 여기 이런 데까지 문신 새기고 꼬투리 피어싱까지 한 여자보다는 당연히 연한 화장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물론 원만한 집안 출신의 단정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다. 또 모가지까지 문신하고 콧뚜리 한 여자가 속이 깊고 순수한 영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긴 해도 이들은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 특이 케이스일 뿐이다. 이래즈미 문신하고 양카 몰고 다니는 문신 돼지 국밥 허벌 육수층 애들이 뭐 다 양아치인 건 아닌데 양아치들은 하나같이 그러고 다니더라. 지가 아가리로는 자기 만족으로 패션으로 문신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 겁주고 협박할 때는 우통 까고, 일본 도깨비를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래도 편견이 빅데이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물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라면 이래즈미 문신에다가 언더아머 입고 다니는 사람더러 외모랑 옷차림은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속으로는 얘가 건실하고 괜찮은 애일 수도 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말로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예비 사위로 들어온다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쿨하고 점잖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본능 영역이다.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되게 욕먹을 사안도 아니지만 대신에 입 밖으로 발설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겠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편견으로 인해 일종의 피해자가 된 입장에서 말을 해볼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학벌, 내 직업, 내 옷차림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까였어요. 그런데 나를 대놓고 깐 사람이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그런 뻘소리를 잘하거든요. 공감도 지능순인 것처럼 어느 정도 능지가 갖춰진 사람은 그래도 말을 가려서 하거나 없는 자리에서 하거나 그렇죠. 하지만 능지가 떨어질수록 면전에다가 필터링 없이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재택근무가 많다 보니까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른들 눈에는 왜 남자가 사지 육신 멀쩡한데 바깥 일을 해야지 집에서 쳐 놀고 있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니까요. 잘 몰라서 그냥 내가 아는 세계가 전부일 경우에. 근데 이렇게 무지해서 나온 거를, 이 무식에 쩔은 소리를 굳이 반응을 해주고 마음 쓰고 해야 될까? 영양가가 없다. 그리고 살면서 일반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솔직히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인생 편합니다. 내가 여자야, 가슴에 이렇게 푹 파진 옷을 입고 화장을 야하게 하고 콧드레를 하고 문신을 덕지덕지 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자기 개성이고 자기 패션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그런 차림을 한 여자들이 몸가짐이 해프고 싸구려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감수를 해야겠죠. 그나마 이제 예술 계통이나 자영업 이런 사람들은 자유로운 편인데 일반 직장에서는 안 먹히죠. 만약에 내가 콧뚜레를 한 여잔데 모 항공사 스튜어디스로 일을 하고 싶다며 아까 그 말한 복장으로 면접을 한번 보러 가보세요. 가서 옷차림을 지적받으면 왜 이런 옷차림을 했다고 일을 제대로 못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편견 아닌가요?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럴 수 없고 따지기는커녕 지가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단정히 머리 까맣게 염색하고
머리망에 넣어가지고 단정하게 정장치마 입고 나타나죠. 그러고 보면 자유 타령, 개성 타령 하는 것도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뻗는 거라고. 안 통할 것 같은 자리에서는 꼬랑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남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짓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곧 죽어도 내가 마이웨이를 걷겠다면은 고립된 삶을 살거나 인구 밀도가 낮은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거를 평생 입증하면서 살아야겠죠. 저는 일도 열심히 잘합니다. 마음도 착하고요. 아무튼 성실한 사람이라고요. 또 젊었을 때는 내 맘대로 꾸미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나이 들면은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귀찮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때다. 젊었을 적에 개성 넘치던 사람들도 이제 나이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은 또 옷차림이 단정해지죠. 그리고 또 웃기는 점은 우리들 중에서 편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 누군가에게 편견 어린 시선으로 비춰진다. 핸드폰 팔면 폰팔이라고 욕하고, 음식 배달하면 딸배라고 욕하고, 택시기사 까고, 보험 아줌마 까고, 간호조무사 까고, 누구는 관상이지 사이언스라면서 생긴 걸로 거의 범죄자 취급을 받죠. 또 유튜브 하면은 관종 사이버레카, 뒷광고충. 근데 또 돈이 많은 사람들, 끝발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질 않아요. 그냥 무서우니까 안 까죠. 안 까고 빨아주죠. 판사 앞에서 강제 종모할까봐 몸을 그렇게 살인다는 슬픈 현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고만고만한 인간들이 서로 비교하고 욕하면서 사는 거더라. 양친 다 있는 사람들은 어우 저 아빠 없는 새끼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똥망이지. 손가락질을 하고 또 부모가 헐스인 사람들은 코하더라. 어우 저 고아 새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쟤네들은 뭔가가 결여돼 있을 거야. 이렇게 막말을 하죠. 그러면 또 고아인 사람은 어우 저 폰파리 새끼 이렇게 서로가 긴밀히 엮인 상태로 이제 돌고 돌아가면서 까더라. 나만 까이는 게 아니라 남들도 까이고 나도 남을 까고 있더라. 점잖은 사람이나 쌍스러운 사람이나 다 색안경이 있다. 나름의 색안경이 있다. 또 여기에서 너만 그런 거야 하면서 씹선비 발언하실 분들이 나타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진짜 종종 오시는데 짜증나고 그렇다면 님 사윗감은 이래짐이 문신되지. 그러니까 나만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를 욕하고 있어요. 저런 새끼들은 저럴 거야 라면서. 그냥 전 국민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냥 사람 심리가 그런 거라서 어쩔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전에서 뻘소리 하지 말고 입 조심하고 또 예의를 갖추면 불상사는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쌉소리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